예, 안녕하십니까. 네, 합격의 법원에서 저 무형영어 무역실무 담당하고 있는 저 이용호 권사입니다. 자, 일단 올해 1차 시험이 끝났고, 무형영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됐고,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회계학 중에서도 또 원가 쪽이 좀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1차 시험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뭐 올해 동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2차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2차 공부를 하셔야 될 테고, 또 내년 유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차근차근 2차 시험 공부 이제 밟아 나가셔야 할 텐데, 어쨌든 지금 날씨가 조금 이제 추웠던 게 좀 풀리고,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1차 시험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기출 풀이 강의를 할 건데, 이제 간략간략하게 넘어갈 거예요. 뭐 아주 상세하게 지금 뭐 이거 문제를 뜯어보지는 않을 거고, 어떤 유형이 출제가 됐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드리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시험 문제 보시면은 3대 협약 중에서 일단 3대 협약, UCP, CISG, 인코텀즈. CISG 6문제 나왔고, 인코텀즈 6문제 나왔고, UCP 5문제, UCP 1문제 해가지고 아주 사이좋게 총 18문제가 나왔습니다. CISG랑 인코텀즈는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고, 제가 여기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많이 나왔고, UCP가 그나마 좀 제일 어려우셨을 거예요. UCP가 옳은 것은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가 오히려 쉬운 문제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데, UCP가 거진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찾지 못하는 부분들은 좀 있으셨을 것 같다. 이제 3대 협약만 두고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1번. 자, 19조 내용이죠. 19조는 변경, 승낙, 조건, 그러니까 부가조건부 이제 승낙 관련된 이제 조항이 되어 있고, 당연히 a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rt to be an acceptance but contains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which do not materially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그런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에 대한 응답은 이제 승낙으로 본다라는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고, 답은 이제 2번 아주 쉬운 문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무조건 맞추셨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42번도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에서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된다 이런 식으로 47, 48, 61, 62 하지만 얘도 기출문제, 기출풀이 조금만 해보셨던 분이라면 너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제 1번이 되겠죠. No period of grace가 되겠죠.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43번. 43번도 어렵지 않았어요. 이제 뒷부분에서 좀 요새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드렸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1조는 해제의 효력 중에 계약 의무 소멸과 반환 청구이죠. 자, 얘는 81조 2항에서 출제가 됐고, 이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이제 반환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같이 이제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제 concurrently가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1, 42, 43 다 쉬운 문제였고, 44번이 그나마 조금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일단 답은 5번이 되겠고, 자, 5번은 37조. 자, 아까 전에 42번과 마찬가지로 한 서너 개 조항에서 같이 출제가 되는 게 요새 좀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37조는 인도기일 전 하자 보안권입니다. 자, if the seller has delivered goods before the date for delivery. 자, 매도인이 인도기일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 he may up to that date. 매도인은 그 기일까지, 자, 동그라미 1번, delivery animation part. 자, 부족분을 인도하거나, 동그라미 2번, make up any sufficiency in the quantity of the goods delivered. 자,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거나, 자, or deliver goods in replacement of any conforming goods delivered. 자, 적합한 물품을 가름하여 물품을 인도한대요. 자, 뭔가 좀 이상하죠?
적합한 물품을 보냈으면 굳이 하자보원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너무너무 좀 치사하게 바꿔놨어요. any conforming goods가 아니라 any non-conforming goods가 되겠습니다. any non-conforming goods. 무역영어에서 가장 많이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긍정, 부정, 긍정, 부정인데 얘도 어떻게 보면은 긍정, 부정을 바꾼 그런 문제가 되겠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찾기가 좀 애매하게 해놨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45번도 이제 뒷부분에서 좀 나왔다. 이제 85조부터 88조까지 그 부분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답은 3번입니다. 3번은 88조에 3항이 되어 있고, A party selling the goods, 자, 물품을 매각한 당사자는 has the right, 권리가 있습니다. To retain out of the proceeds of sale an amount equal to the reasonable profit, costs and expenses of preserving the goods and of selling them. 자, 여기 보시면은 proceeds는 매각 대금이에요. 자, 매각 대금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매각하고 소요되는 합리적인 어떤 이익과 비용과 비용. 이상하죠. 원문은 profit과 cost가 없습니다. 그냥 equal to the reasonable expense of preserving the goods and of selling them 이 되겠고, 그 뒤에도 틀렸어요. He may retain the balance. 그는 차액은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겠죠. He must account to the other party. 이렇게 되게 그렇게 돼야 이제 맞는 문제가 됐던 그런 이제 문제였다.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아주 쉬웠던 파트는 아니고, 근데 너무너무 친절하게도 41번,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다 CISJ예요. 문제가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면은 수험생분들이 풀기에는 오히려 좀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CISG 갔다가, 뭐, 운송 파트 협약 규칙 갔다가, 뭐, 왔다 갔다 시험 문제가 출제됐으면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순서대로 1번부터 5번까지. 뒤에 물론 CIS 문제가 하나 더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상대적으로는 좀 쉽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6번. 너무너무 강조드렸던 문제고, 틀리면 당연히 반성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다. 보통 개정된 다음에 2010년도에도 개정되고, 여러 관련된 문제가 한두 번 나왔어요. 첫 해년도에 한 번 나왔었고, 이번에 또 나왔죠. 작년에는 안 나왔지만, 이것도 무조건 맞춰주셨어야 되는 문제였고, 자, 47번 변경된 사항. 자, 이것도 많이 강조를 드렸죠. 자, 일단 different level of insurance cover, NCIF, NCIP 당연히 맞는 거고 변경된 사항인 거고. 자, 두 번째가 틀렸죠. DAP가 아니라 DAT2, DATPU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FAS가 아니라 FCA죠. FCA, 인코탐지 룰즈. 이것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도 FAS가 아니라 FCA였죠. 그리고 cost where they are listed, 이건 맞는 거고. 그 다음 것도 exclusion이 아니라 inclusion이죠. inclusion. 배제한 게 아니라 이제 삽입한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exclusionary note for users, 이것도 맞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총 3개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자, 얘도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던 파트예요. Thus, the delivery point in Xwork. Xwork에서의 인도 지점은 is an awarded point for collection이죠. of the goods by the buyer. 컬렉션 수치죠. 수치. 매수인에 의해서 물건을 수취하는 지점이다. 수취하기로 합의된 지점이다. Whatever the destination. 그리고 목적지는 to which the buyer가 갖고 가겠죠. Buyer will take them. 그걸 가지고 가든지 뭐 상관없다. 자, 그리고 in the F and C 그룹. F랑 C 그룹에서는 risk transfer at the 누구예요? F랑 C에서는 위험은 셀러의 end of the main carriage에서 이전이 되죠. 그래서 seller's end of the main carriage. 그리고 such that the seller가 이제 가는 거죠. Seller will have performed it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셀러는 물품이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지 아닌지랑은 상관없이 인도 임무는 이제 마치게 되는. F랑 C 규칙에 대해서 설령
물론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 소개문을 꼼꼼하게 봤어요. 그리고 셀러 바이어 이제 바꾸는 문제가 이제 인코텀즈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설명까지 드리고 앞부분이에요. 이것도 앞부분 관련 내용인데 설령 내가 이 소개문이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해석하시면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9번 2023 규칙으로 옳은 것은 자, 얘도 ready for unloading인데 destination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DAP가 되겠죠. 양화 의무가 유일하게 있는 건 DPU가 되겠습니다. DPU. 자, 근데 이건 양화를 할 준비만 돼 있으니까 DAP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자, 50번 보실게요. 50번. 이거는 해석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난해하셨을 수도 있어요.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자, 물품의 어떤 손상, 그런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 이전의 시점이죠. transfer, 이전합니다.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자, FAS는 alongside the vessel이죠. 틀렸죠. 자, 2번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자, 일단 복합 운송 관련 내용인데 FAS는 해상 내수로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자, 3번이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loading point at the name of shipment. 자, 양 당사자는 그 선적항에 대해서 적재 지점을 아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Where the goods are to be transferred from the quay or barge to the ship. 그리고 그 선적항은 이제 뭐 부두나 바지로부터 이제 물품이 이전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문장을 끊으실게요. 문장이 이렇게 길 때는 끊어 공부하셔라. As the cost and risk to the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buyer. 자, 그리고 그 지점까지 이제 그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대요. 아니죠. 그 지점까지는 매도인이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the buyer가 아니라 the seller가 되겠습니다. 자, 4번. The seller has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or for transit through third country. 자, 수입 통관 의무는 거주자 통관 원칙이죠. F 같은 경우에는, FAS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the seller가 아니라 the buyer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내가 잘 몰랐다 하더라도 5번을 보시면 5번은 너무 명확하게 답이거든요. The seller is required either to deliver the goods alongside the ship, 선측, or to procure goods, 그리고 조달. 답은 5번이다. 약간 3번에서 헷갈리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5번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5번을 답으로 고르셨어야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1번 보실게요. 자, 51번 인코텀즈 2010상 CPT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답은 1번이 되어 있고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 또 바이어가 C 규칙에서 운송 의무가 없죠. The seller must control or procure가 되겠죠. 자, 52번 영국 물품 매매법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SGA에서 보통 한 문제, 두 문제 뭐 안 나올 때도 있고 한데 SGA의 앞부분보다는 이번에는 좀 뒷부분에서 나왔어요. 45조. 45조는 그래도 기출이 된 적이 있던 이제 그 조항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핵심 유학 시간 때는 같이 공부를 하셨었죠. 그리고 문제 해석하시면서 풀 수 있어요. 어렵진 않아요. 일단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번 45조 사항 내용입니다. 자, when goods are if the goods are rejected by the buyer. 자, 물품이 매수인에 의해서 거절되고 and the carrier or other bailey or custodian 또한 운송의 수탁자 보관인이 continues in possession of them 그들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the transit is deemed to be at an end. 자, 운송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Even if the seller has refused to receive them back. 매도인이 비록 물품 회수를 거절하더라도. 자, 일단 매수인에 의해서 거절이 됐어요. 그리고 운송인이 그걸 보유하고 있대요. 그러면 운송은 끝난 걸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the transit is not deemed to. 그렇게 됐다. 자, 얘는 45조는 이제 두 번 유출이 됐으니까 내년도부터는 45조는 같이 좀 보시고 넘어가시는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UCP 문제가 나오는데, 자, UCP 3조 내용이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였지만 쉬웠어요. 예, 쉬운 문제였고, UCP는 2조, 3조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3조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terms such as independent used to describe the issuer of a document. 여기까지가 주어져. 서류의 발행을 설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이런 표현은 allow any issuer include the beneficiary to issue the document. 자, 서류 발행을 위한 수익자를 포함한 모든 발행인에게 허용한다. 자, 수익자는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기에 포함하지 않죠. include가 아니라 except가 되어 있습니다. except. 자, 2번 a credit is revocable. 당연히 아니죠. irrevocable. 취소 불능하죠. 그리고 3번 은행은 다른 국가에 있는 은행은 같은 은행으로 보는 게 아니라 same bank가 아니라 separate bank가 되겠죠. 자, 4번은 어디가 틀렸죠? to, until, till, from, between은 선적이 결정할 때 제외하죠. 포함하죠. 그래서 exclude가 아니라 include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54번 8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단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틀린 부분 한번 찾아보실게요. 자, 1번 8조의 D항입니다. If a bank is authorized or requested by the issuing bank to perform a credit but is not prepared to do so. 자, 어떤 은행이 발행은행에 의해서 신용장을 확인하도록 수건 요청을 받았는데 이를 행할 준비가 안 돼 있대요. 자, 그러면 it must 알려야 되겠죠. 누구한테? issuing bank한테. with delay. 당연히 지체 없이 알려야 되겠죠. without delay. 그리고 and will not be advised가 아니라 may advise the credit without confirmation. 확인 없이 신용장 통지할 수 있다. 확인은행이 그러니까 확인을 요청을 받았는데 내가 확인은행이 되기 싫어. 그럼 확인 없이 그냥 신용장 통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a confirming bank is irrevocable bound to honor or negotiate. 자, is는 not이 아니라 is죠. 긍정문이죠. 자, 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8조 C항. 맨 끝에 applicant가 아니라 confirming bank가 되겠죠. 자, 5번 어디가 틀렸죠? A confirming bank undertake to reimburse another nominated bank is independent죠. dependent가 아니라. 자, 55번 무역계약서 관련 내용이다. 자, 이번에는 무역 일반에 관한 내용이 5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았어요. 자, 이것도 보시면 the parties irrevocably agree. 자, 당사자들은 취소 불능적으로 동의합니다. that any legal action 어떤 소송이 걸린대요. or proceeding 소송 절차 arising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이 계약과 관련된 어떤 소송 절차가 may be brought in any federal or state court sitting in the state of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자, 지금 소송이 걸리는 어떤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재판에 관한 조항이죠. 어느 국가에서 그 재판을 관할 것인지. 답은 jurisdiction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얘도 마찬가지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다소 어려웠다. 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 자, 1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첫 번째 단락에 will not be가 아니라 will be가 되겠죠. 그리고 2번은 if the non-negotiable COA bill does not contain이 아니라 그냥 contain이 되겠죠. 다 긍정, 부정 바꿔놨습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로 긍정, 부정 바꿔놨어요. 두 번째 단락에 or if it does not contains가 아니라 or if it contains가 되겠죠. 그냥. 자, 5번도 will be accepted가 아니라 will be disregarded. 자주 기출됐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파트입니다. 자, 57번도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자, an insurance document will not be가 아니라 will be accepted. 자, 두 번째 커버노트는 부보각서는 수리되지 않죠. will not be accepted. 자, 3번은 부보 수준. 우리 신용장에서는 최소 부보 수준이죠. maximum amount가 아니라 minimum amount of coverage required. 자, 4번은 맞는 거고, 5번 보험증권은 원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증명서를 대신해서 수리가 되겠죠. is not이 아니라 is acceptable. 결국 다 긍정, 부정, 긍정, 부정.
바꿔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8번. 58번도, 58번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WTO 멤버. 자, WTO 멤버는 may restrict import.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if each domestic industry. 자, 국내 산업이 이제 injured, 상해를 입었대요. 위협을 받는데요. caused by a surge in importance. 수입하는 데 있어서. 자, 이걸 뭐라고 부르죠? safeguard라고 부르죠.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이 safeguard measure, 이제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영문 표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이거는 맞출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모르셨으면 틀리셨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59번 신용장 문제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1번은 37조 A양. 주체가 틀렸죠? 맨 끝에 beneficiary가 아니라 applicant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3번은 37조 B항. Issuing bank or advising bank assumes no liability. No liability. 자, 4번, 5번은 37조 C항. 4번은 뒷부분에 the issuing bank will not be liable이 아니라 remains liable이죠. 최종 책임은 발행은행이 진다. 자, 5번 a credit and amendment should stipulate가 아니라 should not이죠. not.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계속 긍정, 부정, 긍정, 부정 바꿔놨어요. 주체 바꾸거나. 자, 60번은 어려웠을 거예요.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화증권 약관에 아예 이 문구, 첫 번째, 두 번째, 뒤에는 보실 필요도 없고,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만 그냥 암기하세요. The carrier shall have a, 이게 유치권이에요, 리엔이. 물품에 대한, 운송에는 물품에 대한 유치권이 있습니다. For all expenses and charges. 어떤 비용이나 어떤 수수료에 대해서 incurred in protecting or caring for the goods. 물품을 보호하거나 이제 주의하는 데 있어서 whether the good be damaged or not. 물품이 손상을 입거나 아니거나에 대한 여부와 불문하고 해서, 그냥 이거는 예전에 이거 비슷하게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우리 풀이 시간에 했었던 거고, 그때 답도 5번이었습니다. 너무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여기 whether the goods be damaged or not, 여기까지만 보시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선화증권 약관 조항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유치권이 답이구나, 암기로 넘어가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추심에서 이제 5조,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자, 5조에서 시험 출제가 많이 됐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그리고 이것도 틀리면 안 됐던 문제, 너무 많이 바꿔서 기출됐던 답은 4번이죠. The collection instructions should state the maturity date of time within which any action is to be taken by the drawer가 아니라 drawer 지급인이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죠. 당연히 4번이 되어 있고, 자, 62번 얘도 많이 반복해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틀리면 안 됐죠. 첫 번째는 에사이트, 두 번째는 테너, 세 번째는 사이트, 네 번째 머처리티. 일람 출급과 기한부 지급 조건, 즉 일람과 기한부에서는 DA와 DP 유산스 두 개로 구분돼 가지고 이제 서술해 줬던 그런 이제 6조 내용이 되어 있고, 우리 모의고사 때도 풀었고 기출에서도 풀었고, 틀리면 안 됐던 그런 문제였다. 자, 63번. 자, 헤이그. 의외로 이번에 헤이그, 함부르크, MT 요 세 개 중에서 헤이그에서만 나오고 이상한 데서 나왔어요. 몬트리올, CMI.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냥 일단 몬트리올, CMI는 해석하시면서 풀거나 좀 그냥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제가 헤이그, 함부르크, MT에서 정 공부하기 힘드시다 싶으면 정의 규정만이라도 꼭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이 63번은 맞추셨어야 됐던 문제다. 자, 일단 니은이 틀렸죠. 니은은 헤이그 규칙과 관련된 그 물품의 정의가 아닙니다. 답은 기역,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자, 얘도 헤이그 규칙이 됐고, 자, 얘도 설명드린 바가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3조의 8항이에요. 8항. 어디가 틀렸냐면 shall have full
무효가 된다는 건데 shall be null and void가 되겠습니다. shall be null and void.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얘는 조금 맞추기 힘드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수업 시간에는 한번 다뤘던 부분이긴 합니다. 자, 65번 31조 몬트리올 협약. 자, 이 문제는 2차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면 푸실 수 있었어요. 2차 공부가 돼 있었던 분들이면 이제 그 컴플레인을 이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 제소 기간들이 나오는데 2차 날짜 맞추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2차 공부하셨던 분들은 맞추셨을 텐데 1차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냥 찍으셨어야 됐던 그런 문제였다. 자, in the case of damage, 물품 손상의 경우 the person intending to deliver, 인도 권리가 있는 자는 must complain, 컴플레인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에게. 자, after the delivery of the damage, 물품 발견한 후에. 자, 그리고 at the latest within 7이죠. 7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in the case of checked baggage. 자, 수화물인 경우에는 우리 체크드 베이지가 수화물이에요. 7일. 일반 화물일 경우에는 14일. 인도 지연은 21일. 우리 2차에서 공부했던 그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첫 번째 블랭크 7, 두 번째 블랭크 14, 마지막 블랭크 21. 세 번째는 이제 인도 지연이니까 딜레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몬트리올 지역적인 부분에서 나오면은 이거는 맞추기는 좀 쉽지 않았던 문제. 자, 66번 그냥 넘어가세요. 몬트리올 협약 이례적으로 이번에만 많이 나온 거고, 평소에 우리가 몬트리올 협약까지 공부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범위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자, 67번 보실게요. 67번도 이제 MIA 78조 관련된 내용이 되어 있고, 얘도 기출문제입니다. 우리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핵심 요약 시간 때 같이 공부를 한 바가 있던 부분이에요. 손해방지 여건 관련된 내용이 되어 있고, 자, General Average Losses, 자, 공동훼손 손해와 and Contribution, 분담금, and Service Charge, 그리고 구조비용은 as defined by this act, 이 법에서 규정한 not이죠. not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보상될 수 없다. 자, 두 번째, expenses incurred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diminishing a loss not covered by the policy. 여기까지가 주어져. 보험증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 없는 일이에요. 없는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담보로 되지 않는 손해니까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are not recoverable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이거는 이제 손해방지 의무를 피보험자에게 주는 그 의무죠. It is the duty of the assured가 되겠죠. assured. 자, assured, insured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자, 피보험자, insurer는 보험자, 피보험자랑 그의 대리인의 의무입니다. In all cases, 모든 경우에 있어 to take such measures, 어떤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as may be reasonable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diminishing a loss,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서 합리적 조치를 방지하는 것, 즉 손해방지 경감 의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핵심 요약 시간 때 다뤘던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MIA 84조. 자, 얘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좀 완전 지역적인 부분이 되겠고, 자, 답은 일단 2번이에요. 84조 3의 D항이 되겠고, when the assured has a defeasible interest, 피보험자가 소멸이익을 가진 경우, which is terminated during the occurrence of the risk, 그 이익이 보험 기간 중에 소멸할 때에는 the premium, 보험료는 is not returnable, 환급되지 않는다. 자, 얘도 심화 시간에 살짝 체크는 해드렸을 텐데 아마 맞추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좀 어쩔 수 없어요. 여기 MI도 굉장히 많은데 너무너무 이 84조가 약인의 불이행에 의한 환급이거든요. 여기까지 공부하시기는 좀 버거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공부하신다기보다는 좀 어쩔 수 없다. 이런 문제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뉴욕 협약에서 이번에 좀 뒷부분 막 이상한 데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뉴욕 협약에서 우리가 1조, 2조, 3조, 5조는 열심히 했지만 뒷부분에서는 제가 숫자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숫자만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답은 2번이죠. 2번. 폐기는
우리 이 13조잖아요.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일로부터 우리 1년 같이 공부했었죠. 1년. 근데 여기 6개월이나 나왔기 때문에 답은 2번이다. 숫자만 암기하셨어도 맞출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70번도 마찬가지로 12조인데, 10조, 12조인데 얘도 숫자만 공부하셨으면 맞추실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90일이죠,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엔 늦은 날. 세 번째도 90일. 그 다음에 또 90일. 뉴욕 협약에서는 1년이랑 90일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디가 1년이었고 어디가 90일이었는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운 좋았으면 두 문제 다 맞추실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다. 우리 수업 시간 때 다 확인했던 부분이에요. 날짜라면이라도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71번 CMI 통일규칙. 72번 CMI 통일규칙. 자, 얘는 어쩔 수 없었던 문제다. 자, 일단 172번 보시면 해석하시면서 푸셔야 되는데 맞추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The carrier shall deliver the goods to the consignee. 자, 운송인은 on production of proper identification. 적절한 그런 표시와 함께 수화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됩니다. 기억은 맞겠죠, 상식적으로. 자,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자, the shipper warrant the accuracy of particular. 자, 송화인, 물건 보내는 사람은 어떤 물건의 정확성을 이제 보증을 하는데 furnished by him. 본인이 이제 공급을 하니까 물품에 관해서. 그리고 shall indemnify. 보상합니다. 컨사이니한테 보상하는 게 아니라 운송인한테 보상을 하겠죠. Against any loss, damage or expense resulting from any inaccuracy. 부정확으로부터 발생한 어떤 멸실 손상 비용에 대해서 운송인에게 보상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헤이그, 함부르크, MT 조약과 동일한 맥락으로 보셨으면 해석하시면서 푸실 수 있었던 부분이다. 자, 디귿도 틀렸습니다. The shipper on entering into the country of carriage. 자, 해상 운송 계약 체결한 이제 송화인이에요. 송화인은 not only but also, not only his own behalf but also as an agent and on behalf of the consignee. 자, 그 자신을 대리하여 또는 수화인을 대리하거나 뭐 그 대리인을 대리하여 and warrant 보장합니다. 이것도 컨사이니가 아니라 캐리어에게 보장을 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다. 자, 이런 거는 틀리시고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72번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첫 번째 블랭크는 이제 캐리어가 되겠고, 두 번째 쉬퍼, 세 번째 컨사인, 네 번째 컨사인인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실게요. 예. 굳이. 자, 일단 뭐 첫 번째가 두 번째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운송인과 쉬퍼, 송화인 간의 어떤 그 물품 관련돼서 수치된 것은 이제 추정적 근거가 된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운송인과 수화인 얘네들 간에 이제 물품 수령하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그런 내용인데, 자, 뭐 CMI 통일규칙까지, CMI 통일규칙도 원문이 있어요. 원문이 있는데 너무 좀 지엽적입니다. 뭐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2년에 한 번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뭐 1년에 그러니까 매년 한 문제 아니면은 뭐 경년으로 한 문제. 올해 조금 몬트리올 협약도 그렇고 CMI 통일규칙 각각 두 문제씩 나왔어요. 요 네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셨던 범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네 문제는 좀 틀리셨어도 괜찮다. 자, 73번 보실게요. 16, 17, 18조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부했어요. 핵심 유학 시간 때 16, 17, 18조에 대해서도 이제 뒷부분이죠. 뒷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공부하셔야 된다. 기본 시간 때는 굳이 못하셨을지라도 공부하셨어야 됐다 해서 같이 다 봤던 부분이고,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어디가 틀렸냐? 인슈어러 shall not이 아니라 인슈어러 will입니다. will.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되게 지엽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긍정문이냐 부정문이냐 그 차이입니다. 자, 74번 아주 여러 번 강조했던 문제가 되겠고, 1번이죠. 1번은 통상누손, 면책이죠, 면책. 이것도 틀리면 반성했어야 됐던 부분. 자, 75번 다음 내용에 설명하는 서류. 자, 이거는 솔직히 틀리시면 안 돼요. 네,
틀리셨으면 조금 그렇습니다. FTA에 관련된 원산지 어떤 그 오리진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물품에 대한 어떤 오리진. 당연히 CO가 되겠죠.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자, 76번. 이것도 여러 번 기출했던 문제고, 키워드로 딱 두 단어만 보시고도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얘도 당연히 무조건 맞추셨어야 됐던 문제고, 5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드렸어요. 자, 어디가 키워드죠? 슈퍼시드랑 머지죠. more prior proposal. 이전에 모든 제안, 이런, 협약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하고 합친다. 완전 합의 조항밖에 답이 될 게 없겠죠. 76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77번. 77번도 얘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얘는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약자가 shall fail to complete the work. 업무를 완성하는데 실패를 했대요. 그러면 계약자는 책임이 있겠죠. 자, 지체배상금 조항이 나오겠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 66조 67조 관련된 CISG 문제이고 틀리면 안 됐던 문제였죠. 쉬웠던 문제예요. 네, 답은 3번이죠. 그래서 CISG, UCP 인코텀즈 중에 그나마 UCP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CISG 인코텀즈는 정말 70% 이상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 일반적인 무역 일반에 대한 문제가 5문제나 나왔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5문제 역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무난했다, 평이했다라고 보여지고 거의 제가 뭐 문제 숫자 따져보니까 한 33문제 정도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 4문제, 몬트리올 협약 2문제, CMI 2문제, 그리고 뭐 MI 1문제, 그리고 뭐 하여튼 한 7문제 빼고는 다 그래도 우리 기본이론 그냥 핵심 기본이론 요약 정리 그리고 그 기출풀이 모의고사 단계를 이렇게 그 딱딱딱딱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이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득점도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시험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대비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재작년 대비도 좀 쉽게 나온 것 같고. 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좀 쉬시다가 이제 또 2차 공부 열심히 또 하셔야 되잖아요. 1차랑 2차는 공부량과 범위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또 마음을 새롭게 다시 다잡으셔야 돼요. 진짜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시 공부의 길로 들어간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긴 장거리 마라톤 레이스 지금 살짝 우리 중간에 살짝 쉬어서 그냥 물 한 모금 먹고 있는 그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너무 달리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지칩니다. 그래서 스케줄 짜시면서 컨디션 조절해 가시면서 슬럼프 오지 않게 그렇게 이제 2차 공부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39회 이제 무역영어 기출문제 풀이 어떤 형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략한 풀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2차 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